반포에서 살았어요. 반포. 네, 네. 반포 쪽에 살아서. 스타트 좋았네. 예, 저는 어머니랑 두식해서 저는 뭐 25평짜리 월세를 살면서 40평짜리 집을 샀어요. 오. 4억 6천 정도에 사고. 근데 제가 부동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도 뭐 근시안, 뭐 보는 눈 다 얘기하셨지만 돈 버는 것의 가장 최고의 요건은 제가 보기엔 럭키라고 생각합니다. 운. 행운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저기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날렸는지. 저기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날렸는지. 이런 거를 약간은 깔아놔야 제가. 예. 왜냐면 지금부터 이런 거로 하면은 아까 근데 자기가 또 폭탄만 찾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집을 샀고 제가 4억 6천에 사서 팔 땐 거의 7억 안 되게 팔았으니까 그게 10년 전이니까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 그 집을 팔고 청담동으로 갑니다. 아, 청담동 있어. 청담동 집을 네. 산 이유는 네. 아파트에 저는 복층으로 돼 있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의 로망은 2층 집이거든요. 그렇죠, 2층. 2층. 근데 아파트 안에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아래는 40층, 위에는 30평. 40평, 30평. 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게 있나. 그것도 청담동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 한 인테리어를 치자면 방 하나를 털고 하늘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자그마하게 풀 시설도 만들어 놓습니다. 풀? 예쁘겠다. 예. 물을 담을 수 있어서 수영할 수 있는. 와. 아파트에다? 예, 조그만하게.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목욕통 2개만 합쳐놔도 저한테 수영장이 되거든요. 뭐 본인이 이용하려고 했나요? 뭐. 이게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점점 대출을 좀 과하게 받은 건 있습니다. 약간 9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얼마인데? 그 집을 살 때가 한 17억 더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이면. 그때는 뭐 그 정도. 근데 제가 만약에 버는 걸로 치면은 한 4, 5년만 열심히 하면은 금방 갚을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이자가 그때 당시 한 700 정도. 한 달에? 예, 한 달에. 700. 그때는 금리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높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는 출연료가 회당 그 정도 받는 프로도 있었어요. 하나는 이자로 주겠다. 네, 그 하나는 이자로 이자로 날리고 주겠다. 나머지는 집을 털겠다. 워낙 많이 이런 했으니까. 계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고 실질적으로 한 절반 이상 정도까지 갚았어요. 한 2년도 안 돼서.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을 좀 놔두고 투자를 해라. 빚도 돈을 자산이다. 버는 사람은 빚도 자산이다. 재주가 있어야 빌릴 수 있다는데 이제 그건 저는 정말 이제 금융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잘못된 가장 엉터리의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점점 빚을 못 갚고 버는 돈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다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2억을 투자했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또 뭐 한 1억 투자하고 네. 또 한 5천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또 담보로 네. 해서 설정도 좀 해야 되고 근데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무슨 회사인데, 그게? 그것은 뭐 제조회사였어요. 제조업이요. 왜냐면은 대박은 제조업에서. 그렇죠. 원래 네. 대박이든 쪽박이든 제조가 제일 빨라요. 네. 윤정수 씨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청담동이라는 지역 선택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다만 이 주택이 두 가지가 좀 실패한 것인데 하나는 너무 큰 집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 대형 주택의 하락폭이 컸던데 그게 좀 폭탄을 맞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레버리지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융자 이게 화를 부른 것이죠. 네. 그래서 주택을 사실 때는 사실은 한 30% 선이 적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자기 자금이 한 70%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룰을 좀 오버한 아까는 한 거죠. 50%, 55%뭐 네. 그 정도 그래서 있었죠. 아무리 좀 그래도 40%를 넘어가면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윤정수 씨.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하우스 푸어. 예, 하우스 푸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다 이제 금융으로 한번 따지자면은 처음에 아까 700만 원이나 800만 원 얘기했지만 이게 또 변동금리가 되면서 900에서 1000만 원 사이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도 되죠. 알게 돼야 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이자가 체납되게 되면은 그 1000만 원이 이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연체 이자. 예, 한 달에 그렇게 불어납니다. 세구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0 몇백씩 아니. 내야 돼요. 이제 그 설정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압류를 걸게 되면은 판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절대 사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경매라는 수순을 그렇지.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18억인데 원래 사실 매매가 높을 때는 23억도 그렇죠. 호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3억이고 230억이어도 매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경매로 가면 보통 한 75%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시세, KB 시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18억에서 15% 이제 유찰이 돼서 아마 16억 몇 천. 그 다음에 이제 14억 몇 천. 그 다음에 13억 몇 천까지 뚝뚝뚝 떨어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나머지 빚은 고스란히 아무래도 남게 되죠. 떨어져 나가는 데는 떨어져 나가지만 금융권 빚은 아마 남는 돈이 좀 남게 됩니다.